114쪽 6 관련 문제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과 공범은 일단 공범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공범이 뭐예요? 보통 공범하면 교사범과 종범을 말하고, 교사범은 이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전혀 없는 놈한테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범위를 유발하는 걸, 이걸 교사범이라고 하고, 종범은 이걸 소위 방조범이라고 하는데, 혼용해서 씁니다. 방조범이라고도 하고 종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방조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리듬이 맞아야 될 때. 그러니까 교사범은 3글자인데 이건 종범 2글자다 보니까 리듬이 안 맞거든. 리듬이 필요할 때는 보통 이제 방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2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방조란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미 이 인간은 범행을 결의하고 있어요. 그 결의하고 있는 범행을 도와주는 걸 이걸 방조라고 하고, 그래서 부작위와 공범은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과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과 공범에 이제 교사 방조가 있죠. 바로 여기서 부작위에 대한 교사, 부작위에 대한 방조라고 해야 되는데 부작위에 대한 종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럴 때 이제 방조라는 표현을 쓴다고. 리듬을 맞춰야 되니까. 부작위에 대한 방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범한테 부작위로 나가라고 사주를 하거나 정범이 부작위로 나가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정범이 부작위라는 얘기고, 이에 비해서 부작위에 의한 공범은 이건 뭐 교사범 방조범이 부작위로 교사를 하거나 부작위로 방조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공범이 부작위라는 의미예요. 공범이 부작위로 정범을 교사하거나 방조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결론 얘기해봐. 결론. 교사는 안 되고 방조는 되고. 노. 시험에 나온 적 있어. 기출문제야. 다음 중 공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를 골라라. 1. 부작위에 대한 교사. 2. 부작위에 대한 방조. 3. 부작위에 의한 교사. 4. 부작위에 의한 방조. 이렇게 딱 나왔거든 시험에. 부작위에 의한 교사만 안 되고 셋 다 된다고. 교사라고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부작위에 대한 교사는 돼요. 자, 부작위에 대한 교사가 어떤 경우였죠? 자, 예를 들면 엄마가 지 자식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구하는 게 뭐? 부진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잖아요. 바로 이때 옆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던 A와 B가 M이 자식을 구하려고 하니까 구하지 마세요. 그 자식 구해봐야 커서 연쇄살인범이 돼서 수십 명을 죽이고 형장의 이슬로 어차피 사라질 놈입니다. 저는 수십 명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냅두세요. 더군다나 제가 죽으면 보험금을 챙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5억을. 여기에 이 아줌마가 넘어가가지고 뭐 그래야 이번에 한번 한몫 잡아보는 거야. 그래서 얘들의 사주를 받고 뭐 구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구하지 않아서 죽었다면 M이 뭐가 되는 거고 부진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고, 바로 뭐 부진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저지르라고 얘들이 교사를 한 거죠. 얘들은 자기로 교사를 한 거야. 부작위로 교사를 한 게 아니라 구하지 말라고 자기로, 정범한테 부작위로 나가라고 자기로 교사를 한 거지. M 살인죄, A, B는 살인 교사가 되는 거예요. M이 자기 자식을
구하지 않기로 결의했어. 이미 결의를 하고 그래 이번에 한몫 잡는 거야 하고 캠핑 의자에 털퍽 앉아서 죽는 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A, B가 접근하더니 뭐 탁월한 선택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저 자식 커서 연쇄살인범이 될 건데 당신이 구하나 안 구하나 지켜봤더니 구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걸 보고 이거 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명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냅두는 게 상책입니다. 혹시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라고 격려를 해가지고 M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데 A, B가 와서 격려를 해준 거. 이게 바로 뭐 부작위에 대한 방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작위에 의한 교사 방조는 공범이 부작위로 정범을 교사하거나 방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교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범죄 의사가 전혀 없는 놈한테 범죄 의사를 유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교사라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바로 이때 A가 B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A가 B한테 텔레파시도 없고 아무리 A가 B를 째려봐요 갑을 두들겨 패라는 말을 A가 B한테 해야 B가 돈 얼마 줄 거냐 해서 갑을 패는 거지. A가 B 째려보고 있는다고 해서 B가 갑을 때리겠어? 설사 B가 갑을 때렸다 하더라도 A가 째려봐서 때린 게 아니라 B하고 갑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있어서 벌어져가지고 B가 갑을 때렸겠지. 부작위로 A가 어떻게 B를 교사를 하느냐고. 방조는 가능해. 방조.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 게 바로 뭐요? B가 갑 회사에 도둑으로 들어왔어. 순찰을 돌던 A가 뭐 도둑놈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 자기 둘도 없는 친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자식이 얼마 전에 뭐 회사 말아먹었다더니 이제 도둑으로 돌변했구나. 차마 자기 친구를 잡아서 경찰에 넘길 수가 없어서 못 본 척하고 지나쳐 버렸다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부작위로 B가 저지르는 절도를 방조한 꼴이 된 거거든. B는 밤이라면 이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A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방조가 되는 겁니다. A가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었던 소위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뭐라고? A의 자기 의무 발생 근거가 뭐예요? A가 B를 붙잡아서 경찰에 넘겨야 할 자기 의무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 좋아. 법령, 계약, 사무관리, 선행행위, 사회상규. 뭐? 계약이지. 경비원한테 왜 회사에서 돈을 줬겠어? 도둑 잡으라고. 월급 받고 일을 하면 자신이 월급 받은 그 대가로 뭐? 계약상 절도범 붙잡아서 뭐? 회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이고, 이 판례 정리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은행 지점장이 정범인 부하 직원들이 115쪽 판례 정리. 은행 지점장이 부하 직원들의 배임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방치했다면 이거 뭐 업무상 배임죄 방조범입니다. 여러분이 지점장이라면 부하 직원 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출을 막 해주고 지 친구 가족들한테 막 해주는 거야. 여러분이 지점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이리 와봐. 미친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너 왜 담보도 안 받고 네 친구라고 막 대출해줘 이 자식아? 너 그만둬. 당장 너. 그리고 너 대출 직원에서 저기 뭐 청소나 이 자식아 하고 뭐 다른 데 부서를 다른 데 배당 다른 데로 인사이의 조치를 하든가 해서 막았어야지. 알고도 왜 놔둬? 알고도. 이게 업무상 배임죄고 역시 뭐 계약에 의한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겁니다. 2번 백화점에서 특정 매장에서 가짜 짝퉁 상품이 판매되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하여간 세상에 백화점에서 짝퉁이 판매되면 어디를 믿어야 되나 도대체. 따라서 구찌 가방이 200만 원짜리가 뭐 가짜야.
백화점 직원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보고해야지. 간부한테. 저기 구찌 매장에서 지금 가짜가 판매되고 있다. 만일 현대백화점, 뭐 롯데백화점에서 구찌 매장에서 가짜 가방이 판매됐다. 그럼 뭐 그 백화점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하지. 누가 그 백화점 가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잘 까먹어. 잘 까먹어. 그래도 또 가. 한심한 것들이. 한번 그럼 그 회사 망해버려야 되거든. 그래야 그럴 엄두를 못 내는데 그래놓고 조금 지나다가 뭐 사가고 울고짜고 또 뭐 이러면 또 영업이 또 되고. 어쨌건 그 직원이 그걸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뭉갰다면 이거 뭐 부작위에 의한 뭐 상표법 위반죄의 방조가 되는 겁니다. 3번 판례도 다 시험에 나온 거야. 법원 입찰 사건에 관한 재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입찰 보증금을 횡령을 하는 거야. 알았다면 어떻게 써야 돼? 너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너 당장 스톱하고 지금까지 빼낸 돈 다 채워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야 됩니다. 경찰에다. 얘 횡령했다고 신고해야 돼. 근데 두 번째 줄 중간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뭐 제지하지 않았다면 이게 부작위에 의한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방조지 뭐야. 아파트 지하실 소유자인 갑은 임차인 을의 지하실에 대한 용도 변경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거 역시 뭐 부작위에 의한 방조고. 마지막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 채널 총괄 팀장과 뭐 운영 직원이 음란 만화가 게재되고 있는 걸 뭐 삭제 요구하지 않고 방치한 거 역시 뭐 요거 음란물 유포죄.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안 되고 뭐 정보통신보호법 등에 의해서 바로 인터넷 같은 데다가 음란물을 올리는 걸 처벌하는 범죄. 옛날에 처벌 못했어.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왜? 컴퓨터 파일은 음란물이라 볼 수는 없거든. 그걸 음란물로 보면 뭐가 되니까 유추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 통신법에 새로운 음란 파일을 올리고 하는 걸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요 음란 만화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바로 뭐 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되는 겁니다. 한편 왼쪽 그 부작위에 대한 공범 중에서 그 판례 하나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위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인데, 자, MF가 아버지도 왔어. 엄마와 아버지가 같이 왔어요. AB가 데이트하러 왔고 MF의 자식이 빠져 죽고 있는데 넷이 다 뭐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기어이 S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얘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얘들은 무죄예요. 왜? 자기 의무가 없는 애들이니까. 자기 의무가 없는 애들이니까. 요 둘이 이제 뭐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인데, 부진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공동정범인데, 이때 그 시험에 서너 번 나온 거야. 이때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그 인간들한테 둘 다 뭐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 자기 의무 있는 자들 사이에서나 공동정범이 가능한 것이지, 얘들이 뭔 상관 있어. 얘들은 애당초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동정범이란 불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겁니다. 부작위범 사이에 114쪽 중간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판례 114쪽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줄그세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통된 의무가 없는 자들은 애시당초 공동정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한편 115쪽 맨 위의 판례는 한번 읽어보고요.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 발생 근거로서 마지막 줄 두 줄만 볼까요? 여기서 자기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상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전부 인정된다.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이 부작위범의 미수, 진정 부작위범은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100% 형식범. 진정 부작위범은 100% 형식범입니다. 형식범이라는 범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식범이라는 게 뭐야? 미수가 왜 없나? 형식범은 왜 미수가 없나? 어떤 범죄길래? 결과 발생이 아예 필요가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미수란 행위는 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 거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고,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인데, 결과 발생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범죄는 뭐? 결과 발생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기수 아니면 무죄입니다. 중간 영역인 미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 부작위범은 100%다 형식범이기 때문에 미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미수가 있을 수 없으면 진정 부작위범의 미수처벌 규정도 없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 형법이 요 진정 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요 퇴거 불응죄와 집합명령 위반죄. 요 두 범죄는 틀림없이 진정 부작위범임에도 불구하고 요거 미수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 그래서 이 퇴거 불응죄 미수처벌 규정은 사실은 요 1항, 2항이 요 하나가 주거 침입죄고 2항이 퇴거 불응죄고 조문은 자신이 없습니다. 321조인가 323조인가 해놓고 요 323조에서 뭐 321조의 미수는 처벌한다 이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 1항이 도주죄고 2항이 집합명령 위반죄인데 저 뒤에 조문에서 이 두 개의 미수를 처벌한다. 미수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퇴거불응죄는 100% 형식범이고 미수라는 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이 321조의 미수를 처벌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을 처벌한다, 2항을 처벌한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321조의 미수는 다 처벌한다라고 했다면 두 개의 미수를 다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두 미수를 다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논리적으로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고 형식범이기 때문에 미수가 불가능하거든. 따라서 규정은 둘 다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뭐 해석상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해석해요.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야. 자, 따라서 진정부작위범은 미수가 불가능하다. OX, O. 우리 형법의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OX, X야. 있어. 처벌 규정은 있지만 해석상 적용을 안 할 뿐이지 적용 규정은 있거든. 미수 규정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수처벌 규정은 도주죄와 집합명령 위반죄 둘 다를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해석상 여기에는 적용이 불가능해요. 규정은 있지만 적용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미수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함정으로 잘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또 뭐야? 웬만큼 알아야 틀려. 개뿔도 모르는 것들은 아예 없나 보다 하고 가지만 집합명령 위반죄와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고 진정부작위범은 형식범이니까 여기까지 또 알아야 돼. 그래야 형식범이면 미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공부 좀 한 학생이거든. 개뿔도 모르는 건 오히려 더 맞춰.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 맨 처음에는 뭐 성적이 쭉쭉 올라가. 6, 70점까지는 성적이 쭉쭉 올라가다가 뭐 이제 조금 한계에 부닥칩니다. 마치 주식 시장도 뭐 쫙 올라가는 주식 없거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올라가거든. 성적도 마찬가지야.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웬만큼 성적이 오르는데 여기서 발전이 없는 거야. 지지부진하거든. 오히려 막 떨어져. 왜? 이런 걸 아니까 형식범에는 미수가 없고 미수가 없으니까 퇴거불응죄도 미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거든. 여기서 바로 뭐 이걸 치고 가서 바로 요 합격권 내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드리는 노력이 100이라면 여기서 합격권 내로 치고 올라가는데 300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치고 가야 돼. 대부분 저
노량진 장기수들이 여기서 어물점을 하다가 다 인생 쪽내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려면 뭐라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밑빠진 독에 물 붓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붓고 물이 새어나가기 전에 더 붓고 해가지고 채워야 돼. 그렇지 않고서 못 채워. 붓고 헬렐레 하고 놀고 PC방 가고 뭐 술 처먹고 하다 보면 뭐 그 물은 다 흘러가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공부를 시작하면서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라갈 때 부활하리라 생각을 하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는 자만이 합격을 하는 거지. 합격을 하는 거지. 자, 따라서 집합명령 위반죄나 퇴거불응죄는 형식범으로서 미수가 있을 수가 없지만 처벌 규정은 두고 있어서 적용만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부진정 부작위범은 얼마든지 미수 가능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때 M과 F가 지 자식이 죽는 걸 뻔히 바라보고 있을 때 옆에서 데이트하고 있던 A, B가 뭐 S를 구해줬다면 얘들 뭐 살인 미수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언제 실행의 착수, 본격적으로 살인죄는 언제 시작된 거야? 빠진 걸 알고도 구하지 않기 시작할 때 살인행위는 시작된 거고 안 죽었으니까 미수가 되는 거죠. 살인 미수. 한편 다음 페이지에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진정 부작위범은 형식범이니까 인과관계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뭐지 맨 앞에? 인과관계라는 건 뭐예요? 인과관계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다. 그건 뭐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다 객관적 요소고 인과관계 특유의 특징을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인과관계라는 게 뭐다? 개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원인 결과 관계. 그 결과가 행위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관계. 이걸 인과관계라고 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뭐니까 형식범이니까 결과가 없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라는 거 논의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가 불가능한 거고.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때 행위와 구하지 않는 행위와 S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뭐 얘들한테 요구되는 의무를 다 했더라면 아마도 그런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관계만 인정되면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M과 F가 의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뭐 구할 수 있었으니까 구했다면 S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M과 F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찔급법은 부작위범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했더라면 그런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 이것만 있으면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자,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이걸 망각범이라고 하고 깜빡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범죄 결과가 발생된 경우죠. 어머니가 깜빡하고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사시킨 경우, 사실 이거 옛날 일본 책에 나오던 게 지금도 계속 나오는데 세상에 엄마가 그 우유 한 번 안 줬다고 애가 굶어 죽나? 열흘은 안 줘야 굶어 죽는. 깜빡하고 어떻게 안 주나? 이건 적절하지 않고 혹시 몇 년 전에 시험 뉴스에 나온 적 있어. 20대 초반에 두 남녀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해서 살면서 애를 낳고 애를 놔둔 채로 12일 동안을 2주 동안을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애 굶겨 죽인 사건이 있어요. 자, 그거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이에요. 이건 고의에 의한 살인이야. 10일이 넘도록 애를 돌보지 않았다는 건 뭐 미필적 고의,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거지. 그건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이고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 기차 건널목 간수 내지는 신호수가 건널목 간수가 깜빡하고 졸다가 차단기를 내리지 않는 바람에 그 옆을 지나가던 어린애가 치여 죽은 사건 일본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 이게
과실의 부작위범이고 과실로 깜빡 내려야 할 차단기를 내리지 않는 부작위로 사고가 났으니까 이게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이고 이게 바로 뭐 망각범입니다. 세 글자가 들어가는 범죄 중에서 범죄가 성립되는 건 이것뿐이야. 그래서 환각범, 불능범, 미신범, 망각범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다음 중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1, 2, 3, 4 다 무죄인데 망각범만 과실범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무죄예요. 전부 무죄야. 기타 주의해야 할 판례, 소위 유명한 보람의 병원 사건이죠. 자, 이때 바로 부인이 자기 남편이 술 먹고 길에서 넘어져 가지고 뇌 손상, 두개골절상을 입었는데 의사한테 뭐 수술비가 없다고 퇴원을 강청합니다. 당연히 의사가 퇴원을 안 시켜주려고 그랬지. 퇴원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있잖아, 왜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 뭐 무대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다 엎어버리고 의사한테 욕설까지 해. 막말로 개새끼야, 네가 돈 낼 거 아니면 퇴원시켜줘. 왜 퇴원시켜달라는데 안 시켜주냐고 난리를 치니까 의사들도 진짜 아주 이런 진상에다가 교양머리라고는 일도 없는 이런 인간이 이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 밑에 의사한테 야, A 퇴원시켜버려. 그래 돼버린 거야. 그래서 A가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D1이 산소호흡기 제거하고 돌아가자 10분 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예요. 이때 지금 이 D 의사 얘기를 하는 거고 B녀는 무슨 죄야? B 무슨 죄야? 자귀 저봐 헷갈리고 있다고. 자귀에 의한 방조가 이게 시험에 계속 잘 나오니까 지금 B녀의 죄책을 D하고 헷갈리는 거야. B녀가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야. B녀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고 왜? 뇌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뇌 수술을 안 함으로써 요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까 요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고 이 의사들이 뭐가 되는 거야? 살인방조인데 요게 바로 뭐? 자귀에 의한 살인방조야. 의사들은 어떤 자귀를 했나? 환자를 집에다 갖다 내버려 두고 오는 요거 자귀에 의한 살인방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B녀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니까 또 어서 부작위는 봐가지고 이걸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라고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인은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의사들이 자귀에 의한 살인방조. 그리고 요 해설 내용도 시험 예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 해설 내용 뭐 괄호 2번의 두 번째 줄 뒷부분,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뭐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로 봐야 되고 의사들 바로 환자를 갖다 내버리고 오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환자의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빨간 줄 그으세요. 자귀에 의한 살인범죄, 자귀에 의한 살인범죄. 혹시 의사들이 이제 그런 건 있어. 환자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기 원수고 정말 너무 얄미워가지고 이거 그냥 뒤져버려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환자가 사망했다면 이건 뭐 이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지. 이때 바로 이 의사들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저지를 수 있고 뭐 자기에 의한 살인방조, 자기에 의한 살인죄도 저지를 수 있는데 바로 이때 자기냐 부작위냐를 판단할 때 바로 이제 요 내용이 나온 거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번은 처음부터 어떤 범죄가 적극적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물론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자기냐 부작위를 판단할 때 바로 행위자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이건 뭐로 봐야 된다? 자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의사들은 자기에 의한 살인방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판례 이거 뭐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판례죠? 벌써 8년이나 됐나? 모텔방에 투숙한 놈이 뭐 담뱃재를 재떨이에 털은 뒤 재떨이를 휴지통에 버려버리는 바람에 모텔에서 불이 났는데 이거 뭐 세 번째 줄 뒷부분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지만 화재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이 휴지통에다가 담배 재떨이를 떨어서 불이 났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불이 아직은 뭐 미미해서 알다시피 모텔에 가면 욕실도 있고 욕실에 뭐 바가지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샤워 호스로 하다못해 뭐 이불이나 베개 수건 따위를 적셔가지고 아주 쉽게 진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걸 방치를 해서 불이 확대돼서 모텔에 불이 나고 사람이 죽었다면 이건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방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다쳤으니까 방화치사상죄. 이건 방화치사상죄고 바로 이때 이 방화가 바로 뭐예요? 부작위에 의한 방화라고. 쓰레기통에 불을 붙인 건 실수였지만 충분히 쉽게 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방치해서 불이 확대돼서 죽었다면 이건 부작위에 의한 방화라고. 뭐 예를 들면 뭐 자기는 혼자 자는데 옆방 윗방이 뭐에서 전부 다 뭐 아랫방에서 전부 섹스는 소리 나가지고 뭐 혼자 자는 자기가 너무 짜증 나가지고 뭐 에라 다 뒤져버려라 하고 쉽게 진화할 수 있는데도 놔두고 갔다면 이건 이건 부작위에 의한 방화고 사람이 죽고 다쳤다면 방화치사상죄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길이 거세서 불을 쉽게 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도 죽을까봐 도망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 불이 났다는 걸 알리지 않은 거 이것만 가지고는 뭐 이건 부작위에 의한 방화로 볼 수는 없고 이건 그냥 뭐 과실방화가 뭐야? 실화지. 실화. 이건 실화인데 휴지통에다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바로 뭐 중과실이죠. 중과실로 불을 내면 이게 무슨 죄야? 중실화지. 중실화. 사람 죽고 다친 건 뭐야? 실화니까 방화는 안 되고 중과실치사상. 이건 결과적 가증범 볼 때 바로 뭐 결과적 가증범은 기본범죄가 고의여야지 기본범죄가 과실인 결과적 가증범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독일에는 있고 그래서 기본범죄가 과실인 결과적 가증범은 없기 때문에 중실화죄와 중과실치사상죄의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상상적 경합. 중자는 안 들어가지만 실화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판례, 기출 판례. 뭐? 두 번이나 나온 거. 뭐? 만치 선배 촛불 사건. 선배와 술 먹다가 만취한 선배가 뻗어버리니까 발치에 촛불이 켜져 있는 걸 그냥 두고 나오는 바람에 그 촛불이
이불에 옮겨붙고 그 선배는 불타 죽어버렸다는 사건,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의 죄책이 뭐냐?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 뭐 실화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화. 시험에 나온 판례입니다. 3번 일정한 기간 내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그 의무 이행이 경과됨으로써 뭐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1월 31일까지 바로잡지 않고 개겼다면 부작위범이죠. 요 1월 31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뭐 부작위범의 기수에 이르는 겁니다. 그 다음 4. 공무원이 어떤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가 성립되는 한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문서에 관한 죄뿐만 아니라 뭐 증거인멸죄, 범인은닉도피죄도 마찬가지예요. 요 원리가 적용되는 판례는 시험에 10번도 더 나왔어. 이런 걸 놓치면 뭐 찌질 장기수로 가는 지름길이야.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범죄에는 이미 직무유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 범죄들이 바로 뭐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는 이미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때 이미 그 안에는 뭐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안에 이미 뭐 직무유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따라서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가 성립되는 한 절대 직무유기라는 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별도로 기억해 두지 않으면 역시 이제 배우면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되고 그게 직무유기에도 해당되니까 이거 상상적 경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정도 머리가 가는 게 정상적으로 공부한 거야. 근데 틀리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 보통 그 1타 2피면 상상적 경합인데 요거는 뭐 법적 경합이니까 주의해야 된다. 요 내공까지 가야 이제 합격할 내공으로 가는 거야. 똑같은 이유로 뭐 범인 은닉 도피죄, 공무원이 범인 은닉 도피죄를 저지르는 한 그 안에 포함된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관의 직무유기는 뭐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 펠라가 바로 뭐지? 그 유명한 형사들이 나갔으니 튀어라. 경찰이 범인한테 형사들이 나갔으니 검사가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하니까 오히려 범인한테 엑스맨이지 엑스맨. 형사들이 나갔으니 튀기라고 도망가라고 알려준 경찰관은 뭐 범인 은닉 도피죄만 성립되지 뭐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마지막 뭐 증거인멸죄, 오락실 변적 입한 반환 사건. 오히려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경찰관이 확보한 증거를 돌려주라고 했으니 바로 그때 증거를 확보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증거를 인멸했으니 요거 뭐 증거를 확보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거지 뭐요. 바로 이때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는 한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 세 개, 이건 돌아가면서 시험에 10수번은 나와, 10번 이상 나온 거야. 이거 모르면 안 돼. 내가 늘 강조하듯이 한 번 강의를 한다면 까먹어도 용서가 되는 것과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니은이 빠졌죠? 117종 메뉴에 니은. 이것도 시험에 나와서 출원심사 담당 공무원이 출원인에게 허위 출원 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이거 허가 안 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농수산국장을 속여가지고 최종 결재를 받았다면 뭐 농수산국장을 속여가지고 결재를 하게 했다는 뭐 위계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이때 역시 뭐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추가. 요거 하나 추가.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이제 책임으로 넘어갑시다. 책임. 조금 쉬었다 갑시다. 기왕 이렇게 된 거.